2018년도는 특별히 뭐 한 건 없고 주로 여행을 많이 좀 다니면서 이렇게 소일을 했습니다. 남프랑스, 스페인, 그리고 파리에서 한 달 살기도 좀 했었고, 주로 이제 유럽 쪽에 문화를 많이 좀 접하고, 그쪽에 있는 좀 미술, 음악, 이런 예술 장르를 좀 많이 좀 살펴보고 왔습니다. 2019년도 몇 가지 좀 계획은 있죠. 그래서 전에 해왔던 대로 2월 달쯤에는 좀 해외 공연을 좀 한번 다녀올 것 같고, 그 다음에 한 두어 가지 정도 기획 전시를 좀 할 예정입니다. 전문적인 갤러리를 하려고 준비한 공간은 아니고 아담하게 제 나름대로 꾸몄습니다. 사실 그 갤러리를 생각했을 때 여기서 한 달에 작품 두세 점만 팔면은 유지도 하면서 노후 생활도 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, 그림 거래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거의 안 되다시피 그렇게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전주 전역이 다 그러더라고요. 서울은 달라요. 3년, 5년 됐네요. 제가 잘 아는 작가가 인사동에서 큰 작품 전시를 했습니다. 지나가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500만 원, 2천만 원짜리 작품을 그 자리에 사가는 것도 제가 경험을 했고, 또 어떤 분들은 오셔서 한 두세 번씩 꼭 보고 가시면서 좀 사가곤 그랬는데, 전주에서는 그런 분 한 번도 좀 구경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역시 지역과 중앙의 차이도 있고, 경제적인 그런 차이에 따라서 예술품 시장도 이렇게 큰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. 2016년도 1월 달에 오픈을 했고,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, 그 다음에 여기서 담수도 하고, 또 일반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 와서 또 이렇게 같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,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는데, 지금 현재는 한국의 중견, 아주 인정받는 그런 작가 6분을 선정해서 상설 전시를 올해부터 좀 하고 있고요. 처음에 이제 개관해서부터는 개관에 이제 특별전을 비롯해서 이제 초대전, 그다음 기획전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왔습니다. 이제 그런 인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좀 아는 그런 덕택으로 남들이 볼 때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건 사업이더라고요, 운영은. 저는 주로 기획을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연극이나 특히 음악 공연 기획을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엔터테인먼트 활동을 하려고 사무실 차렸었고, 차리다 보니까 또 옆에 빈 공간도 좀 있고, 또 주변에 또 그림 그리는 예술가들 좀 많이 알고 그래서 이 공간을 갤러리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죠. 기획 사업, 그다음에 갤러리 사업, 두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젊은 민중 예술가들의 작품 전시를 기획으로 몇 번 했습니다. 그게 좀 보람이 좀 같고, 그다음에 어쨌든 전국에서 좀 알려져 있는 유명 대가들의 작품들을 이렇게 항시 상설로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좀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 학창시절 대학 시절부터 시작이 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때 전북대학교의 좀 합창단을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지금까지도 끌고 왔었고, 한 50년 됐습니다. 끌고 왔었고, 그 뒤에 저는 이과 출신이니까 일반 직장을 이렇게 다녔었고,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장에 좀 학교에 우연하게 교사가 돼서 아이들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좀 하고 있었는데, 제가 거기에 또 관심이 많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좀 문화예술인들을 접하게 되고, 그렇게 많은 인맥들이 지금 활동하는 데 좀 바탕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. 어쨌든 그런 직업을 거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게 되었고, 사회복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쪽으로 깊게 발이 들어오게 됐습니다. 그 이유는 제가 일을 통해서 자활 자력을 하는 자활 후견기관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, 국가에서 일정량 임금을 주면서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 터득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돕는 국가적 기관이었었는데, 이걸 어떻게 참 근로 의욕을 돋울 수 있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. 극단 대표로 있는 김갑수 씨 있습니다. 우연히 만나서 너 이런 분들 위해서 연극 좀 관람 하나 시켜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좋다고 해서 서울 소극장에 갔습니다. 너무나 이분들은 거기서
좋아하는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분들의 마음 내용은 어떤지 몰랐어요. 근데 오면서 버스 안에서 그분들이 한두 분씩 이렇게 실토를 하는 겁니다. 내 50평생에 서울 처음 왔는데 그 소극장이라는 걸 처음 왔다. 그런데 땀방울 흘리면서 호흡소리 들리는 텔레비에서 보는 배우들 여기서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하면서 굉장히 신나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얼굴빛이 달라요. 예를 들어서 100개 만들 게 하루에 뭐 300개씩 400개씩 만드는 거예요.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.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소외감을 해소시켜주는 그 역할이 굉장히 뭐 사회복지에 그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.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원을 사회복지 쪽에다가 좀 넘겨줘야 되겠구나. 그런 역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 뒤로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화복지 쪽에 일을 하게 됐죠. 김갑수 씨와 연극을 만들어서 전국 한 달간씩 순회 공연을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몇 년간 다녔습니다. 그 연극단이 그 다음에 저희가 법인을 만들었죠. 그래서 그 법인 이름이 열린문화입니다. 근데 열린문화 그 공연 법인은 문화관광부 법인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법인을 신청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연 이렇게 법인으로 좀 되어 있고,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은 잘 되더라고 이게. 그래서 그런 공적인 일은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좀 생기고 다른 분들도 좀 이해도가 높고 협조를 잘 해주시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. 그렇게 해야죠. 아직까지도 우리 사학의 문제는 쉬운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어려운 시절에 국가가 교육을 감당을 못했으니까 사학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장려했고, 또 그때는 좀 좋은 일 했으니까 고난도 많이 줬는데,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오히려 기업, 자기의 개인 기업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운영하는 사학 어떻게 보면 주인들이죠. 이분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. 저는 이제 현장에서 사학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직접 경험을 했고, 거기서 강하게 좀 저희가 좀 저항을 했죠. 그리고 그 여파로 저도 이제 교직을 좀 떠나게 됐지만은 요즘 뭐 유치원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립 대학 문제도 나오는데, 이건 전 국민이 좀 바로 알고 미래를 위해서 좀 다시금 한번 허리춤을 다시 내는 각오로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좀 인생이 좀 그렇습니다. 남이 잘 자리를 만들어 온 자리에 앉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은 없었던 것 같고, 그 다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참 어려워가지고 힘든 그런 상태의 모든 단체나 그런 일들을 다시금 이렇게 다시 세우고 고치는 일, 주로 일복이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제가 문화예술 쪽에서 활동한 걸 헤아려보니까 꽤 많더라고요. 맨 처음에 그 전주를 전통문화 중심도시로 갖고 가자고 이렇게 했던 활동을 같이 가장 많이 했던 민간단체 천년전주 사랑 모임을 초창기부터 좀 이끌어서 어느 정도 좀 기반에 좀 올렸었고,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꿈꿔왔던 지금 한옥마을 모습은 아니지만 그때 한옥마을이 슬럼화 됐을 때 최초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초기의 역할들을 좀 저희가 좀 했었습니다. 물론 제가 한 거 아니고 저희 이제 같은 뜻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좀 했었는데, 그 분야에서 좀 저도 이익을 좀 한 것 같고, 그 다음에 전주 세계 술축제가 이렇게 말도 많고 힘들어서 거의 뭐 문 닫을 지경에 부은 투수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을 위해서 이렇게 틀을 다시 잡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. 전주 대사습도 그 뭐 대통령이 취소됐을 때, 그래서 거기도 1년간 가가지고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어떤 질서랄까 이런 것도 새롭게 좀 세우고 틀을 좀 이렇게 보완하는데 좀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. 전라북도 참 인심 좋고 뭐 인상 좋고 다 친절하고 다 좋습니다. 그런데 이 지역이 너무 좁다 보니까,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,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 같이 곁들여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문화가 문화예술계 쪽에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나만 옳고 특히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고,
특히 또 남이 뭘 하면은 가서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돕지 않는 그런 풍토는 우리가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좀 너무 좀 우물한 개구리 여기서 만족한다 하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. 전주라고 하는 장소는 그리고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활동하는 서로 웃는 모습의 그런 예술가들을 얘기를 안 해요. 이런 것이 좀 굉장히 아쉽고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뭔가 좀 준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치고 나가지 못하는 그 시야가 좁은 이런 것들도 좀 우리 전북 예술인들이 좀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될 좀 반성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화두는 뭐 거창한 이름인데요. 사실 이 지역에서 그 활동하는 예술가들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두 번째 화요일 날에 모인다고 그래서 화두회라고 이름을 좀 코믹하게 좀 지었습니다.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은 제가 한 15년 전부터 저 문화복지 사업을 해외로 좀 돌렸었습니다. 선구적인 입장에서 우리도 뭐 다른 일을 좀 먼저 앞서놔야 되겠다.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앞서가지고 우리 여기 뭐 필봉 농악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전통 음악가들을 좀 모시고 차로 못 들어가는 마을까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공연을 좀 해서 많은 좀 호응을 좀 얻었습니다. 공연하는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걸 이제 화두에다 내놓은 거죠. 내놓아서 우리 화두회가 이런 일을 하자. 그래서 정식으로 이름을 좀 화두회라는 이름을 좀 걸고 이렇게 참여한 지가 벌써 8년째 됐습니다. 그래서 매년 1회 이상 특히 동남아, 캄보디아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일본, 중국 이렇게 매년 공연을 좀 하고 있고요. 작년에도 그 일본의 오사카 아마가사키라고 하는 작은 우리 그 동포들이 사는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에 좀 다녀왔고요. 2019년 2월에는 캄보디아 쪽에 저희 화두에 가서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.